암의 통증을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침수를 병행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물론 관련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술은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죠. 하지만 왠지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침술에 대한 현대 과학의 눈이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이 불어넣어져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침술은 오랜 의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임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침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침술을 고작해야 대체의학,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신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범위한 임상, 이런 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수천 년의 임상이 이루어진 침술을 미개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그 의식 속에 동양을 깔보는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효과가 의심스럽다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학적 증거가 없다던 사람들도 침술로 통증 감소 효과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현대의학이 환자를 안정화시키고 수술과 같은 기법은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에 대해 현대의학이 해결사가 되긴 어렵습니다. 암 통증은 환자에게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런 암 통증은 수술이나 방사선 조사, 항암요법 후 발생할 수 있는데, 침술을 활용하면 진통제 소비를 줄이고 현대의학적으로 암을 대응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침술이 가지는 위약 효과, 이런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설사 위약 효과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이란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술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다른 치료와 병행할 수 있고 통증 감소와 함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치매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침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에이즈나 간염 전염과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혈우병이 있거나 출혈 장애가 있는 경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침술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겠죠. 감염 피부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경우, 임신한 경우, 복부나 요추 부위에 침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태아의 조기 분만을 자극하거나
낙태를 유발할 수 있는 침술 역시 피해야겠죠. 침술은 통증을 완화하고 다양하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불명확합니다. 침술이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 많아 대체의학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만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천 년을 거치며 그 효능이 입증된 바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태도 역시 과학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어떤 침술이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몫이죠. 그런 면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게가 크겠네요. 침술이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의술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지역에는 침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침술사가 되기 위해 의사에게는 200시간, 비의사에게는 250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많은 정부가 유사한 표준을 채택했고 각 나라에는 침술과 관련해 협회와 규제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적용해 비의사의 경우 2500시간 전문 교육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꼬박 312.5일이 나오므로 몇 년은 수련해야 한다. 그런 것이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암의 통증을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침술을 병행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물론 관련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찾아야 되겠죠.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